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 질문 받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 선생님,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살면서 일하시는 박 선생님 질문 있죠? 네. 우리 존경하는 박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네, 교수님 저 네. 그 측만증 환자를 관리하는 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측만증 그러면 스콜리오시스, 척추 측만증 이렇게 이야기하죠. 측만증은요,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 측만증 환자들은 아무나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 제자들 정도 레벨이 돼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예? 의사들도 치료를 못해, 그거는. 예? 이 방송을 뭐 의사들도 보지만은, 내가 의사들도 많이 가르쳤잖아요. 측만증 치료 못해요. 예, 그건 팩트입니다. 유튜브에 공개되는 정보를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자신 없는 걸 이야기하겠냐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박사님 세를 박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뇌졸중, 그 다음에 또 동맥류 이런 질문 등등을 하는데 오늘도 측만증 질문했는데 모든 게 그래요. 본질을 좀 알면 좋겠어. 본질을 알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본질을 모르니까 이 산인가비야 하고 가보고 또 저 산인가비야 가보고 그래가 나중에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가비야 하고 내려와 다시 이제 시작하고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라고. 본질을 몰라서 그래. 본질. 뇌동맥류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트라피지우스 승모근이 굳고 서비컬 경추가 굳고 그럼 이걸 추골동맥이 타고 올라가잖아. 추골동맥이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 근육이 굳으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럼 당연히 풀어야 되지. 그리고 내 속의 근육을 풀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내 속은 어떻게 풀어? 몸 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동맥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피출인데 피줄이 약간 부풀어 오는 거야. 그럼 어떻다? 좋은 음식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돌아가고 이 산 올라가보고 안 되고 저 산 올라가고 안 되고 그렇게 꼴값들 떠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간단한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 척추측만증 스콜리오시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건데 그저 앞서서 제가 건강 4대 천왕을 정해놨잖아요. 누가? 강 교수. 강스 카이로 테라피에서는 건강 4대 천왕을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수면.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7시간. 그래야 건강하다. 왜냐? 잠자는 시간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잠자는 시간에 어떻다 두뇌를 리셋하고 그래서 잠을 많이 안 자는 사람은 뭐가 온다? 치매가 빨리 와요. 그 다음에 간도 해독을 하는데 간도 쉬면서 어떻다? 관을 회복하는데 많은 걸 해독하니까 간이 얼마나 피곤하냐. 그 간이 회복하는데 그 시간도 없죠. 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4대 천왕의 첫 번째 잠, 두 번째 뭡니까? 음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 무기, 비타민, 오대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을 드셔야 된다. 그러면 강 교수가 한 말이 철학이냐? 네 말이 맞느냐? 아닙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의학의 아버지라는데 그 말을 믿어야지. 근데 내가 또 경험해보니까 맞아. 라면 몇 개 먹으니까 얼굴에 막 여드름이 나. 근데 라면 안 먹으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안 나.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예? 그죠? 집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피자 시켜놓고 공부 열심히 해라. 콜라 시켜놓고 공부 열심히 해라. 치킨 시켜놓고 그러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라고 치킨 먹고 싶다면 차라리 삼계탕을 맛있게 끓여. 공부 열심히 해라고 피자를 먹고 싶다면 계란하고 감자를 잘 녹여가지고 피자처럼 만들어주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자, 그래서 건강사대처럼 잠, 그 다음에 뭐다? 음식, 그 다음에 뭐다? 올바른 척추. 올바른 척추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척추 사이의 추간공에서는 모든 신경이 다 나와. 서비컬 너브, 경추신경은 두뇌와 양팔로 연결되어 있고 소라식 너브, 흉추신경은 간, 위, 소장난, 신장, 인체 내부장기와 연결이 다 되어 있어. 럼버 너브, 럼버는 어떠다? 하지로 신경이 내려가 생식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 허리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간, 위, 소장난, 신장, 인체 내부장기 문제가 있다. 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통이 있다. 팔이 저리다. 어떤 목을 봐야 돼. 이렇게 레벨이 딱 정해져 있어. 이거는 그러면 강 교수 네가 정했냐? 아니. 의학적으로 사람을 해부해서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인간은 크게 병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혈관 질환, 그 다음에 척추 근육 질환 이렇게 나눕니다. 사실은 혈관 질환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통증이 없습니다. 뇌졸중 환자 아픕니까? 안 아파요. 마비가 올 뿐이에요. 내 동명이 그 터져가 죽는 사람 갑자기 죽음이 와서 그렇지 아프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때요? 척추 질환자들은 통증이 있잖아요. 왜냐? 뼈가 서브레케이션, 변이가 와서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눌리면 어떻다? 그와 연관된 장기의 통증을 느낍니다. 심지어 오래두면 암이 옵니다. 그럼 무지랭이들은 약을 먹죠. 진통제를 먹죠. 무식한 의사들은 수술하죠. 그런다고 되냐고. 이걸 바로 잡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자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건강사대처럼 올바른 척추. 그 다음에 뭡니까? 엑사이즈, 운동. 운동은 뭡니까? 혈관하고 연관이 있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어서 적당히 움직이고 운동을 해.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다? 혈관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 있어. 백혈구는 뭐야? 식균 작용을 해. 균을 잡아먹어. 그럼 적혈구는 뭐야? 산소를 공급해. 우리 코로나 때 산소 공급 중요하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아, 산소 공급이 잘 되구나. 혈액순환이 잘 된다? 아, 내가 면역력이 정상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4대 천왕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강교수가 정했잖아요. 뭐다? 수면. 그 다음에 뭐다? 음식. 그 다음 뭐다? 올바른 척추.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엑사이즈, 운동.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스콜리오시스, 청만증에 대해서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청만증은 의사도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청만증은 구조적 청만증이 있고 기능적 청만증을 나누고요. 청만증의 각도라는 게 있어요. 각도는 뭐예요? 컵 각도를 이야기해요. 컵 각도라는 뭐냐? 이게 꺾어진 각도를 컵 각도라고 해요. 자, 이걸 캄스 방법으로 재는 방법이 있고 퍼그슨 방법으로 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척추 교정을 배우는 의과대학에서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론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자, 그럼 캄스 방법이 있고 퍼그슨 방법인데 왜 그 이야기 하느냐? 캄스 방법으로 퍼그슨 방법으로 이걸 재면은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30도가 이상이 넘으면 심하다. 30도 이하는 심하지 않다.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만증 있는 환자가 와서 여러분 샤워해. 그러면 청만증인데 우리 아들이 청만증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뭘 물어봐야 돼요? 컵 각도가 몇 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30도 이상입니다. 아주 심하구나. 30도 이하구나. 약하구나. 우리 애가. 약하면은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컵 각도야. 그 컵 각도를 재는 방법이 캄스 방법이 있고 퍼그슨 방법이 있어. 그걸 나중에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구조적 청만증, 기능적 청만증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할 게 많으니까 빨리 뒤어갈게요. 자, 그러면 청만증이 있다. 그럼 청만증이 뭘 청만증이라 하느냐? 내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청만증이래. 보면 청만증이 아니고 척추가 단순히 변이가 온 거야. 청만증 무슨 청만증? 청만증이 그럼 누가 청만증이라 하니까 한의원에서 그래요. 그 돌팔이지. 어? 청만증은 척추가 틀어졌다고 청만증이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청만증은 뭐가 청만증인데? 보세요. 청만증이라는 것은 척추가 posterior anterior 뒤에서 앞으로 봤을 때 척추가 일자가 돼야지 정상이야. 그런데 뒤에서 앞으로 봤을 때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S자로 이렇게 휘어지는 게 S자로 이렇게 휘어지는 게 S자로 휘어지는 게 청만증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휘어진 각도, 이렇게 휘어진 각도를 우리가 30도냐 40도냐 10도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컵 각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posterior anterior 뒤에서 앞으로 봤을 때에 척추가 옆으로 S자로 틀어져야 청만증이라고 하는구나. 맞아요. 레랄 뷰 옆에서 봤을 때 척추는 뭐냐? 경추만곡, 흉추만곡, 요추만곡, 선추만곡 4개의 만곡이 있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곡이 없고 일자로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척추의 쿠션 역할을 하는 만곡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덩크 실수라고 떨어지면은 척추의 쿠션 역할을 못 해서 디스크 같은 병이 쉽게 올 수 있고 협착증이 쉽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랄 뷰 정상적인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경추만곡, 흉추만곡, 요추만곡, 선추만곡 4개의 만곡이 있어야 되고 포테리 엔테리 뒤에서 앞으로 봤을 때 척추는 일자가 돼요.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막 애써 휘면 그걸 측만증이라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허리는 똑발라. 뒤에서 앞으로 봤을 때. 목만, 목조만 틀어져 있어. 그건 측만증이 아닙니다. 서비컬 서브렉세이션. 이렇게 이야기 전문용어. 목 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비컬 어자스트먼트. 목을 교정하면 돼요.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목을, 자, 이게 S자로 휘어지면 병원에서 이게 뭐 수술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뭐라 합니까? 보조기를 차십시오. 정형외과에서 거의 다 그럽니다. 그럼 보조기를 차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보세요. 우리 애가 국민학교 5학년이야. 청만증이야. 엑스레이를 찍어버릴까? 그러면 청만증은 엑스레이 찍어야 돼. 또 왜 엑스레이 찍어야 되느냐? 또 그걸 알아야지.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만 나와. MRI나 CT는 이 디스크라든지 연부조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만증을 확진할 때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돼요. 우리 같은 전문가는 딱 보면 알죠. 아, 이렇게 청만증으로 틀어졌구나. 보면 아는데 비전문가들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럼 찍으면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걸 확진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뼈는 어떻다? 엑스레이를 보면 돼. 자, 그런데 5살짜리 애가 청만증이라 이제 확진되면 병원에서 뭐라 하냐? 교정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조기를 차십시오. 보조기를 차면 여기를 꽉 쪼은다는 얘기야. 옛날 장군들이 갑옷 입듯이 여기를 꽉 쪼은다는 얘기야. 꽉 쪼으면 어때요? 여기가 틀어졌던 게 약간 펴지는 효과는 있겠지. 그런데 어때요? 이걸 꽉 쪼아버리면 어때요? 가슴이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죠. 그러면 애가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애가 크잖아요. 그럼 가슴은 꽉 쪼아버리면 가슴은 안 커. 꽉 쪼았으니까. 못 커. 성장을 못 해. 근데 팔다리는 크잖아요. 그럼 어때요? 애가 ET처럼 어떻다? 엑스트로 트레스트리얼. ET처럼 애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조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야. 특히 여자애들 가슴을 꽉 쪼아봐. 이 젖가슴도 안 커. 그럼 젖가슴은 코알 만하고 팔다리는 길고 그게 뭐냐고. 그럼 장애인이 되는 거지, 장애인.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조기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왜냐? 병원에서 보조기를 팔면은 또 이물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조기가 비싸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조기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청만증은 근육을 여러분들 이제 배울 거예요. 근육을 풀고 교정을 흉추교정, 경추교정, 요추교정, 서추교정 다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만증은 또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청만증이 왜 오는지 알아요. 자, 그럼 또 청만증은 왜 오느냐?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체크살 때문에 온다. 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온다. 말들이 많은데 학문적으로 청만증은 왜 오는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결론은. 학문적으로 청만증의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지. 그러면 강 교수 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청만증은 나쁜 음식, 청만증은 올바르지 않는 자세, 청만증은 편중된 운동. 예컨대 골프, 테니스, 스쿼시, 볼링, 배드민턴 한쪽만 열심히 쓰는 운동은 척추를 변이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청만증은 어떻다? 나쁜 자세, 특히 애들 그 나쁜 자세에서 하루 종일 아니면 밤새도록 게임하고 하잖아요. 그 자세가 또 척추에 안 좋지. 또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보는 거다. 그런 등등에 의해서 청만증이 올 수 있고 또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한강에 물이 오염되니까 물고기 등이 휘더라.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어도 우리 인간의 척추는 변이가 옵니다. 자, 그래서 청만증은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왜 오는지 명확하게 모른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서 아니면 저희 의사가 청만증을 선천적이다 이러면 그걸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팩트입니다. 근육과 뼈와 경락, 교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의사들을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는 수술하는 게 전문입니다. 교정이 아닙니다. 수술하는 게 전문입니다. 안과 의사는 눈 보는 게 전문이고, 한의사는 침 놓고 약 짓는 게 전문이고,
다 전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해라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와가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 피를 뽑아가 말개가 다시 집어 였는다. 꼴까봐 떨고 있네. 인간이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무슨 피를 맑게, 피를 맑게 하는 방법 있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좋게 바뀌지. 좋은 물을 마시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지. 좋은 물은 좋은 피를 만들고 좋은 공기는 좋은 피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말 같지 않으니까 믿지도 말아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가 하는 말이에요. 기가 차가. 좋은 피 만들면 되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마약하고 해봐. 나쁜 피가 만들어지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긍정의 생각하고 척추 정리를 바르게 해봐. 좋은 피가 만들어지지. 어떻다? 금방 되나? 아니지. 서서히 바뀌지. 서서히 바뀌지. 그럼 하루아침에 좋아지기를 원한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려면 마약을 해야지. 근데 어때?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꾸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꾸준한 사람이 이기고 공부를 하는 것도 꾸준한 사람이 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꾸준한 사람이 이기는 게 결국은 알아? 왜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이제 건 40년입니다. 40년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비수술요법으로 건강관리, 체형관리, 경락관리 했어요. 뭔들 모르겠어요. 예? 지금 몇 년 했다, 한 10년 했다.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잖아요. 예? 청만증이 오면 얼굴이 안 틀어집니까? 얼굴도 틀어져요. 악관절, 관절이잖아요. 관절 틀어져요. 관상복합, 시상복합, 람다성. 관상복합, 시상복합, 람다성 복합 있잖아. 봉합으로 돼 있단 말은 뼈가 어떻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얘기야. 뼈가 왜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얘기. 이게 틀어져요. 청만증이 얼굴도 틀어져. 그럼 얼굴만 바로잡아가 성형관리하면 되나? 안 되지. 다리 길이부터 허리부터 등부터 목부터 다 교정을 하고 얼굴도 바로잡아야지. 그래야 좋아지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뭐 얼굴이 예쁘냐. 꼴값을 떨고 계시다. 건강한 사람은요, 맹물로 세수만 해도 건강해요. 화장품은 독입니다. 제가 방송 출연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터 많이 했지만은, 방송 출연하면 뭐합니까? 출연하면 분장하잖아요. 분장하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폼크렌징으로 얼굴 깨끗하게 씻겨냅니다. 왜냐?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화장은 왜? 독극물이니까. 화장품 독극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케미칼, 화학적인 게 하나도 좋은 게 없어. 그럼 얼굴의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얼굴의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건강 4대 천왕, 수면, 좋은 음식, 올바른 척추, 엑서사이즈, 운동. 그걸 해야지. 그러면은 한겨울에도 스킨만 발라도 얼굴 좋아 보여요, 선생님들. 에? 그런 거예요. 그 근본 논리를 알고. 그러면 또 보자. 내가 연예인이야. 얼굴도 직장생활이야. 그럼 어떻다? 척추 정리를 발라. 그 다음 얼굴도 딱 윤곽이 딱 잡혀있어. 건강하게. 거기다가 스킨 로션 탁 바르고 관리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야. 알아? 빛이 난다니까? 나는 이 분야 오래 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뭐 선물 주는 게 많잖아. 잘 바르질 않아, 솔직히. 촬영할 때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른 것만 하지. 예? 빛이 난다니까.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알아요? 그걸 그렇지 않고 몸이 비건강체가 화장품 빽칠해가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해놓은 거하고 같냐고. 다르지. 우리 아무리 퍼스픽 우리 건물 7층에 있잖아. 현기증이 아줌마를 타면 화장품 내가 확 나. 역겨워. 얼굴에 예쁘면 또 봐주면 안 돼. 얼굴은 아닌데 화장품 내세가 확 나가. 얼마나 예쁘겠냐. 그게 예쁜 게 아니야, 예쁜 게. 응?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말라고. 예쁘고 싶어. 잘생기고 싶어. 그럼 어때? 건강해야 돼, 우선. 건강해야 돼, 우선. 그러면 피부도 건강해지. 인체 내부 장기를 반영하는 게 피부잖아.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내부 장기가 좋아지지. 척추의 정렬이 발라야지 신경 흐름이 좋아지고 내부 장기가 좋아지지.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말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요 말이 막 섞여요. 이해를 해라고. 자, 무슨 말이냐? 아까 통증 2개가 있다 했잖아. 뭐냐? 성인이 되면 제일 큰 문제 2개.
하나는 혈관질환, 하나는 어떻다 척추질환이야. 척추질환은 통증을 수반해. 근육이 굳어 척추와 연결된 신경이 눌리는 거야. 말초신경. 그러면 통증이 와. 뼈가 변이가 와서 또 통증이 와. 그 다음에 혈관질환은 어떤 통증이 없어. 근데 사람이 마비가 와. 혈관질환 통증이 없어. 근데 사람이 갑자기 죽어. 그 두 개야. 그리고 또 암 같은 캔서, 암 같은 거는 건강 4대천왕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암은 없어지고 암은 건강한 세포가 싸워서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암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들잖아요. 그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보험들 돈으로 좋은 음식 사 먹어. 보험들 돈으로 한 번 더 관리받고. 여러분, 근육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보약을 먹는 거예요. 체형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근육 관리와 장수 관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인삼 예를 들어볼까요? 그 부작용이 있습니까? 인삼요 계속 못 먹어요. 저는 오랜 세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서성의 날 되면 인삼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러면 어때요? 한 2개월 먹으면 그 다음에 안 먹어요. 한 2개월 쉬어요. 또 그 다음에 또 2개월 먹어요. 한꺼번에 계속 안 먹어요. 왜냐? 내과 의사한테 물어보라고. 많은 거를 여러 가지 이어서 고았기 때문에 그걸 간이 해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간은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면 2개월 정도 먹고 쉬어줘야 간이 회복이 돼요. 근데 계속 몸에 좋다고 홍삼을 계속 먹어봐. 간이 부담을 가가 간에 병이 생겨. 간하고 연결된 신경이 눌리겠지. 척추가 변이가 오고. 그래야 된다니까. 나쁜 음식을 먹어서 척추에 변이가 올 수 있고 척추에 변이가 와가 그 부분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차원이지 내 이야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근육을 관리하고 체형을 관리하는 부작용이 없지만 인삼조차도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라는 거. 예? 내 제자 내과 의사 이야기 들어보면 1년 12달 몸에 좋다고 홍삼 먹고 2년 3년 계속 홍삼 먹어가 간암 걸린 사람이 있다. 실제로. 왜냐? 간이 피곤하거든. 해독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약재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막 이어가 고우면은 몸에 안 좋아요. 아까 안 좋단 말은 좀 이상한 말이고 간이 해독을 하는데 힘들어요. 여러 가지. 그러면 간이 쉬어줄 시간을 또 줘야 돼. 아무리 좋은 음식.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 막 약재 이상한 거 막 고아 먹는 거 있죠.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간을 생각하면 별로 안 좋다. 그걸 또 알아두시라고. 자, 그래서 청만증 또 돌아가죠. 그럼 청만증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스테리 엔테리 비율 뒤에서 앞으로 볼 때 척추가 옆으로 휘는 게 청만증인데 그럼 어떤 다리 길이가 차이 나죠. 그럼 어떻다 세크룸 선추가 틀어지죠. 이리움 장골이 틀어지죠. 그럼 럼버 허리가 틀어지죠. 소라시 흉추가 틀어지죠. 서비컬 경추가 틀어지죠. 그 다음에 두개골도 틀어지죠. 다 틀어진다. 얼굴도 어떻다 변형. 청만증이 아닌 사람도 얼굴이 변형이 오잖아요. 그 얼굴도 교정을 해요, 사실. 근데 청만증이면 더더군다나 변형이 쉽게 오죠. 그래서 청만증은 여러 가지 부분의 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청만증은 또 골든 타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청만증이 왜 오냐면 뼈는 쑥쑥 자라는데 그 주위에 근육이 따라 못 자라줘서 청만증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뼈는 이렇게 쑥쑥 자라는데 뼈는 이렇게 쑥쑥 자라는데 애가 이 뼈 캐파 커지잖아요. 뼈가 이렇게 쭉쭉 자라는데 그 주위에 근육이 못 자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뼈는 몇 개야?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 뼈는 206개. 머슬 근육은 몇 개야? 656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뼈가 자라는 만큼 근육이 못 자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장판이 다치면은 근육이 못 자라잖아요. 그러면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청만증 관리를 해야 효과가 배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통상 몇 살? 23살. 23살 전에 청만증을 관리하는 게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만증은 이미 지났어. 나는 나이가 한 40이야. 나이가 35이야. 이미 성형과 다 다쳤어. 그런데 내가 청만증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강 교수를 알아서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내가 통증을 90을 느낀다고 가정하면은 관리를 하면 통증이 한 30, 2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생활하다 보면 또 통증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관리를 받으면 통증이 20, 30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수밖에 없다. 청만증이 치료가 안 되는 사람,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청만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박 선생님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네. 그 측만증은요. 예. 이제 그 관리할 때 몇 세까지 그 치료가 되는지 내가 방금 이야기했죠. 23세. 아 예. 23세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해야 그러니까 된다. 만으로 23세인지. 만으로 23세인지 일반 나이로 24세인지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나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몇 개월, 1년 그거는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왜냐? 사람에 따라서는 성장판 다 껴도 약간은 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청만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청만증은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론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는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청만증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뭐 고객이 척추가 좀 틀어졌는데 청만증이라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군요 하면 같이 돌판이 되는 거야 그냥. 네? 의사가 그러던데요. 같이 돌판이 되는 거야. 네? 의사가 뭐 대단한 겁니까? 네? 그 인간의 몸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그 예민하고 인간의 몸이 얼마나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그 6년 공부해가지고 뭐 의사랍시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공부하잖아. 그래서 우리 간판이 강연구소잖아. 죽는 날까지 연구를 해야지. 뭘 알지도 못하고 뭐 할지도 모르는 것들이 뭐 뻑하면 뭐 안다 해서 힘 까우리고 금방을 뜨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건강은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해야지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마. 건강 4대 천왕만 지켜도 병원이나 약이 필요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네? 하세요. 근데 또 질문 있습니다. 또 하세요. 측만증은 관리 시간이 보통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청만증 관리 시간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잡으면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횟수는 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심하니까. 이해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실습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근육이면 근육, 뼈면 뼈, 얼굴이면 얼굴, 경락이면 경락. 모든 것을 한꺼번에 뭉쳐서 모아서 아주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인간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법을 강의하는 강교수입니다. 강스 카이로테라피는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사랑과 행복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을 알면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지식, 흔들리는 여러 가지 정보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근본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본을 알고 흔들림 없이 무수의 뿔처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